조국 장관 페이스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빵 터졌습니다. 광대가 왕궁에 들어간다고 왕이 되지 않는다. 왕궁이 서커스장이 된다. 티리크의 속담. 요거 이제 터키가 새로 바뀐 이름이죠. 티리크의 속담이다. 야, 이거 뭐 한 문장으로 윤석열 자체가 완전히 이제 바보 되는 상황이네요. 광대가 왕궁에 들어간다고 왕이 되지 않는다. 왕궁이 서커스장이 된다. 이래서 왕궁은 안 들어가고 딴 데로 들어갔나? 아니 뭐 이거 장관님이 누굴 콕 집어서 얘기한 게 아니고 네. 잘 보시면은 친구끼리 오픈하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네, 네. 아니 그러니까 요거는 찔리는 사람 있나? 아니 조국 장관이 오히려 저 명확하게 저렇게 이야기해 주니까 우리가 그걸 보호할 것도 없이 그 맞는 말 같아요. 왜냐하면 윤석열은 우리나라 수구 기득권의 광대인 거예요. 그렇죠. 보세요. 예. 기재부나 탈원전이나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에서 성종이 되게 뭐랄까 명군으로 칭해지죠. 근데 성종 이후에 연산군이 되고 정종으로 이어지는 이 과정에서 신하들이 원했던 건 오로지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말만 따르는 왕. 그게 가장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종 이후에 연산 때 성종처럼 자기 말만 따르는 왕을 만들려다 연산 성격 더러운 놈 만나가지고 작살 나버린 거고, 그 다음에 중종 때 이제 자기네들의 말을 잘 듣는 허수아비 같은 왕을 세워놨어요. 연산 시절을 생각하면 우리가 폭군으로 잘 알고 있지만 실제 서민의 삶은 중종 때 가장 안 좋았어요. 왜? 왕이 밑에 신하들 말만 들어요. 자기가 하고 있는 자기의 줏대를 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신하들 하는 대로 하라는 대로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정말 서민의 삶은 피폐해지는 거거든요. 똑같은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 보수 세력들이 걱정을 많이 해. 박근혜 때도요. 분위기가 이상해지니까 조중동이 어마어마하게 조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중앙일보가, 조선일보가, 동아일보가 박근혜를 버렸다. 이렇게 생각하실 건 아니고 전체 진영을 위해서 걱정하는 거예요. 동아일보 논설위원이 윤석열은 메시지가 아니라 감정을 드러낸다라는 내용을 칼럼으로 쓰더라고요. 대통령이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라고 이 내용에 그게 있어요. 윤석열은 메시지가 아닌 감정을 드러낸다. 아주 훌륭한 분석이에요. 동아일보의 정연욱 논설위원. 실제로 감정을 드러낸 장면이 있었죠. 제가 아주 레전드라고 봐. 이거는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날이 많이 싶습니다. 대통령님 송홍열 후보자라든지 박순애 부총리 또 김승인 전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부실 인사라든지 뭐 그런 인사 실패라는 그럼 전 정권에 그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또 다른 질문. 대통령님, 저희 인사 취재를 하게 되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인사는 결국 대통령이 책임을 진다 이 말인데 그렇습니다. 지금 이 반복되는 문제들이 보다 사전에 충분히 검증 가능한 것들이 많았거든요. 이게 인사 다른 정권 때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사람들의 가질이나 삐졌어. 늘상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겸손함도 없고. 그래서 동아일보 이 칼럼에서는요. 국정 기조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 엄청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지만 이 논설위원도 2번 찍었었겠죠. 그렇죠. 이제 와서 이렇게 후회하면 뭐합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있어. 요미우리 신문도요. 윤석열 지지율 32% 급락. 여기 이제 한국갤럽 이야기 지난주 금요일 날. 그러면서 윤석열 지지하지 않는 이유를 자세히 분석할 정도. 일본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요미우리 신문이 윤석열 이 사람들한테는 약간 재미진 구경거리일 수도 있고 실제로 이제 이따가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일본이 걱정하는 또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대통령 지지율 하락이 뉴스가 되면 안 된다고. 다른 이슈를 다 묻어버려요. 지지율 하락이 뉴스가 되면 그걸 막았어야 되는 거예요. 지지율이라는 게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시기가 취임하자마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급락하는 경우는 우리가 사실 처음 보는 현상에 가깝잖아요. 이 정도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뉴스가 돼버리면 어떤 메시지를 내도 안 먹힌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마저 윤석열을 지금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다. 그리고 지지율이 무너지는 게 어떤 특정 이슈가 있어서 무너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 걱정스러운 거죠. 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조선일보가 이런 방송을 했더라고. 지지율이 30%가 되면 야당이 말을 안 듣기 시작하고 20%대가 되면 관료가 말을 안 듣고 10%대가 되면 측근들이 떨어져 나간다. 한 자릿수가 되면 그때 탄핵 얘기가 나올 것이다. 물론 TV조선은 저번에 제보자 X의 이야기처럼 여권 관계자의 말을 빌었지만 국민의힘 관계자 이야기예요 이게. 빌었지만 탄핵 이야기까지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말을 TV조선이 하고 싶었던 거죠. 그렇지. 우리가 한 건 아니지만 이런 얘기가 돈다라고 동네방네 소문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국민의힘도 한번 해봤잖아요. 겪어봤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그래서 조언을 하고 싶은데 윤석열한테 직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장재원. 술 먹어야지. 가자. 탄핵 이야기 나오는데 어떡할 거야? 그 장재원이에요 윤석열이. 술 취한 장재원. 윤석, 탄핵? 막 그래 시켰잖아. 그래서 다음 날치까지 그러고 있을 거 아니야. 자, 근데 그런 거지. 실제 아까 TV조선의 이런 분석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료가 말을 안 듣고 내부적으로 말을 안 듣고 탄핵 이야기가 나오고 이렇다잖아요. 물론 여기까지 가려면 아직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결국에는 윤석열 자체가 탄핵 당할 정도의 위치까지 지금 가고 있다는 시그널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개선의 여지가 없는 거야, 문제는. 윤석열이 제일 먼저 지지율을 올리려면요. 정치보복 안 하겠다는 선언부터 하면 된다니까요. 그 바탕으로 다시 시작해야 돼요. 되게 합리적인 사람들은 윤석열이 정치보복 하지 않고 경제 살리고 모두가 보수 진보 합심해서 대한민국 살립시다라는 메시지가 계속 나오면 지지율 회복돼요. 근데 이자는 안 되는 게 문제라고. 그렇죠. 안 되는 게 문제. 능력도 없고 의지도 의지도 없고. 그래야 할 필요도 없어요. 심지어는. 그리고 정권 교체가 이 사람은 목적이었기 때문에 정치 보복을 안 하겠다고 선언하지도 않을 거려니와 저는 특히 문재인 정부에 대한 열등감 때문에 더더욱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열등감도 심하고. 근데 말했다시피 국민들한테는 그냥 문제거리 하나 얹어주는 것밖에 안 돼요. 정권 보복을 한다는 것 자체가. 예를 들어서 뭔가 윤석열이 뭔가 국민한테 희망을 주거나 뭔가 정책을 훌륭하게 하면서 정치 보복을 한다. 그럼 사람들이 신경 안 씁니다. 아, 나쁜 사람이 있었나 보다. 아, 괜찮아. 내 호주머니 두툼하고 내 배 따뜻하면요. 대부분 사람들은 바깥 일은 신경 안 써요. 그냥 정치 보복을 하면 거기에 그냥 따라가 줍니다. 아, 윤석열이 잘하고 있구나. 아유, 문재인이 잘못했네. 하는데 지금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자기는 머드패가고 저 사람 잘못했어 하면 그냥 사람들 머릿속에는 10개의 문제가 있었던 게 11개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문제는 현재 책임자한테 돌리게끔 돼 있어요. 절대 해결이 안 되는 방법을 해낸다는 사실에서 정말 놀랍죠. 그러니까 아까 그 여론조사에서 봤듯이 이명박 사면을 해주고 싶어도 여론이 저렇게 압도적 차이가 나면 만약에 그걸 하게 되면 지지율 더 떨어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잡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일본이 하는 걱정도 비슷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 대법원 판결로 강제 징용 어쩌고저쩌고 한 그 문제 있잖아요. 근데 일본은 저번 나토 갔을 때 한국이 노력해야 된다 같은 메시지였고 오히려 한국은 한일이 노력하자는 메시지였는데 윤석열 지지율이 떨어져 봐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보수 진보할 것 없이 공부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일 관련한 이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 때 한일 무역 전쟁에 대한 국민들 지지도가 80%가 넘어갔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윤석열 지지율이 한 20% 정도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윤석열이 자기 지지율을 올리려고 한일 관계를 전쟁 상태로 몰고 갈 수 있다. 일본의 걱정은 그거예요. 지지율을 올리려고 윤석열이 노골적으로 반일 감정을 드러내면 악화될 거 아니에요. 이게 일본이 하는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베가 문재인 정부 때 아베가 죽었으면 저는 속으로 진심으로 슬퍼했을 것 같아요. 근데
윤석열 정부에서 아베가 죽었기 때문에 저는 형식적으로만 슬퍼하거든요. 이게 왜 그런 차이가 나냐면 문재인 정부에서 아베는 얘가 나쁜 정치인이지만 문재인 정부에 의해서 철저하게 컨트롤되는 한 수 아래였던 애예요. 그러니까 걔가 그냥 있는 게 좋아요. 근데 지금 윤석열이 들어선 상태에서 아베가 계속 그 자리에 있으면 아베 손에서 그냥 갖고 놀림을 당해버렸을 텐데 천재의 이루의 기회가 찾아와서 그렇게 가버리시는 바람에 제가 형식적으로만 슬퍼하게 된 거죠. 근데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일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일본 입장에서 아베가 있을 때 문재인 정부가 있으면 굉장히 리스크였기 때문에 아베가 물러나고 기시다라는 사람이 형식적으로 들어오는 형태가 된 거거든요. 근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왔는데 아베가 있을 때는 일본 입장에서 쌍수를 들고 만세를 부를 상황인 거죠. 바보가 들어왔구나. 근데 아베가 가버렸어요. 그러면 일본 입장에서는 우리랑 정반대로 큰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윤석열까지 지금 휘청휘청 해버린다? 일본 입장에서 깝깝하죠. 지금. 그러니까요. 일종의 이제 엑스맨을 꽂아놨는데 그렇죠. 국민들 지지를 못 얻고 있는 뭐 이런 상태일 수도 있는 거고. 자, 아무튼 윤석열 지지율은 좀 다시 한 번 말씀드려요. 저는 걱정됩니다.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이상한 짓을 하면서 나라를 개판 만들어 버릴까 걱정되는 거예요.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윤석열 지지율 올라가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지지율 올라간다고. 이상한 정권인 거야. 예를 들어서 윤석열이 하는 모든 행위 중에 왜 우리 여러분들 이런 방송을 보시기 전에 정치에 관심 얼마나 있었나요? 그러니까 아무 무리 없이 돌아간다는 시그널. 그게 윤석열 자체가 이슈가 안 됐을 때 지지율이 올라간다. 이건 정권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아무것도 안 했을 때만 지지율 올라가는 정권이 무슨. 그리고 지금 그 전략을 구사하고 있잖아요. 지지율 떨어지는 것 중에 김건희를 밖으로 안 내돌리고 지금 일단 숨겨놓는 게 지지율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같이 숨기려고 도어 스태핑 안 한다고 했는데 또 국민과 약속 어기냐? 하니까 또 나와가지고 질문 그딴 식으로 할 거면은 오늘 그 도어 스태핑처럼 그런 식으로 할 거면 또 왜 합니까? 비호감만. 아무튼 이런 상황인 거고 저는 그 윤석열이 갖고 있는 지지율이 문제가 우리도 말하기 재밌고요. 근데 진짜로 이게 어마어마한 어떤 그 공작 등이 동원될까봐 걱정하는 거죠, 사실은. 여기까지.